안녕하십니까. 오전 10시 반 프레스룸 라이브 최윤영입니다. 유한솔입니다. 살아있는 뉴스를 더 깊게, 더 쉽게 전해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뉴스 네컷입니다. 국회에 한 회의장 배추 18포기가 쌓여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연 국민청문회장인데 배추 농사 투자로 매달 수백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겨냥한 겁니다. 서울대 역도부 부장이었다죠.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61년생 정성우 후보자의 팔뚝이 새삼 화제입니다. 관심사인 검찰개혁 추진 여부에 대해선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혜경 여사와 조수미 성악가 남다른 친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이일까요? 어제 대통령실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수상자 간담회. 두 사람의 관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특검의 2차 소환 요구에 결국 응하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장동건 기자, 2차 소환 조사는 결국 불발이 됐는데 특검은 일단 주중 재소환한다는 입장인 거죠?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고검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9시 출석해 2차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는데 응하지 않은 겁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8일 1차 조사 이후 불과 이틀 뒤인 어제로 2차 소환 일정을 통보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내란 재판일인 7월 3일 이후로 연기를 요청했지만 특검은 하루만 늦춘 오늘로 출석 일자를 변경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는 5일 이후로 일정을 다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특검은 이미 충분히 협의를 거쳤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출석하지 않으면서 특검은 첫 공식 소환 불응으로 간주하고 즉시 날짜를 다시 지정해 재소환 통보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재소환 통보에도 또 응하지 않으면 2차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오늘 언론 브리핑을 열어 추후 소환 계획에 대해 발표할 예정인데 재지정 날짜는 오는 4일이나 5일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사회부에서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네, 오늘 오전 9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 통보 결국 출석을 안 했습니다. 오늘 특검 소식부터 가겠습니다.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대변인님. 윤 전 대통령 결국 출석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검에서는 다시 이번 주 내로 소환을 한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래도 안 오면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건가요? 말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최종 조치를 할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특검에서 우회적으로 표현하긴 했지만 뭐 법조인들도 그렇고 거의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이제 체포영장 청구한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측도 이렇게 밀당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한 번 정도는 거부를 한다고 해서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지는 않겠지라고 이제 이것도 알고 있으면서 전략적으로 지금 밀당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러면 이렇게 왜 밀당을 하는 것이냐가 궁금하잖아요. 네. 아무래도 한 3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시간을 최대한 끌어가지고 이게 본인에게 지금 주어진 혐의가 11개잖아요. 그 11개 중에서 시간을 최대한 끌면 이 11개가 10개로 줄 수도 있고 9개로 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본인의 혐의에 대한 어떤 그 개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것이다. 왜? 특검은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합의를 하는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지연하려고 하는 목적은 혹시 이 일전에서 1차 수사에서 좀 결정적인 증거, 그러니까 본인들이 예상하지 못한 갑자기 증거를 그 얘기도 조금씩 나오긴 하더라고요. 특검에서 이렇게 네. 제시를 해버리니까 당황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조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연 전략을 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책 마련을 위해서 시간을 좀 끌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시간 끌기 작전이다라고 말씀이신데요. 일단 오늘 출석 안 하는 것은 사실 예상된 결과죠.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늘 물리적으로 출석하는 것은 어렵다고 했고 이 시기를 7월 5일 이후로 연장해 달라고 했잖아요. 네. 얘기하신 것처럼 이 당장 이번 출석엔 응하지 않더라도 다음번 소환에만 응한다고 해도 뭐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거죠. 왜냐하면 네. 본인이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요. 네. 지난번에도 체포영장 발부했지만 법원에서 발부하지 않은 것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이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기 때문이고 수사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특검의 몫이라고는 하지만 피의자도 특검과 논의, 그러니까 조율을 해서 언제 출석할지와 관련해서는 조율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전직 대통령으로서 갖고 있는 특권이 아니라 일반 국민도 검찰이 소환하거나 경찰 수사를 할 때 언제 가서 수사를 받는 것이 좋겠다라고 조율은 가능하거든요. 네. 지나치게 전 대통령의 특권이다 이렇게 특검 측에서 몰아가는 것은 적당하지 않은 여론 플레이죠. 이번엔 나올까요? 지금 5일을 얘기를 했고 특검 측에서는 그 이번 주 내로 나오라고 했거든요. 네. 그럼 봤더니 오늘이 1일이고 거부했고 내일 당장은 쉽지 않을 것 같고 3일은 지금 법원이 있어요. 맞습니다. 재판이 예, 있어요. 내란 혐의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일정을 고려해서 4일이나 5일 중에 다시 출석 요구가 있을 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도 안 갈 도리는 이번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번에도 안 간다고 하면 지금 특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건 누가 보더라도 체포영장 청구고 출석의 의지가 없다면 법원에서 당연히 체포영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이 특검을 운영해봤던 분 아닙니까? 검찰총장 출신이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까지 자기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특검은 또 변호인에 대해서 좀 방해하고 있다. 이 혐의를 해서 무슨 수사하기로 했다라는 얘기도 들립니다. 경찰관 3명을 파견한다? 이게 또 변호인에 대해서도 이런 수사가 들어가는 건가요? 근데 이제 제가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 변호인단이 고발을 했잖아요. 그러면 고발을 했기 때문에 경찰은 고발을 접수를 하는 것이고 접수를 하면 당연히 순서가 고발인을 소환해가지고 소환이란 표현보다 불러가지고 이제 왜 고발했는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피고발인을 또 불러다가 또 조사를 하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혐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검찰에 송치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전반적인 과정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특검 측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기싸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특검도 사실 다 법조인 아닙니까? 전문, 형사, 특수 그 출신 그러다 보니까 이 변호인단의 전략이 눈에 훤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또 변호인단에서는 본인의 의뢰인을 어떤 법적 방어권을 위해서 최대한 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전략을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검찰 특검 측이라든가 이 변호인 측의 어떤 법리적인 공방이 벌써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통에요. 이 참고인이라고 하면 2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피의자로 전환되기 전에 참고인이 있는 것이고 혹은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불러다가 좀 여쭤보는 그런 참고인이 있는데 그런 긍정적인 참고인이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부르잖아요. 그럼 거의 대부분 바로 나옵니다. 이게 상식이고 일반적인 관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방어권을 행사하시는 건 좋은데 이러다가 나중에 거부권, 묵비권 사용하시면 그땐 또 어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쨌든 파면당했잖아요. 그리고 또 전에 이재명 대표 시절에 5개 재판 가지고 빨리 막 재판번도 나오라고 막 국민의힘에서 막 압박 넣고 그랬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재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수사조사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도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서 아니 제대로 수사 조사에 임해주세요라고 선을 딱 그어주는 것이 저는 지금 국민의힘에게도 좀 필요한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특검의 소환 조사를 거부한 내란숙의 윤석열을 당장 구속하십시오. 끝까지 법과 상식을 무시하는 아나무인 후안무치에 기가 막힙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윤석열 스스로 말한 바 있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윤석열을 당장 체포하고 구속해야 합니다. 내란 특검과 사법부는 국민의 명령을 당장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일말의 사죄도 반성도 없는 윤석열과 그 잔당들 역시 죗값을 무겁게 치르게 될 것입니다. 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구속을 촉구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당연히 인정된다면 구속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재판 회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방어권 주장했던 거잖아요. 같은 논리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저도 국민적인 법상식과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에 응하는 태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본인이 이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권에서 뭐라고 왈가왈부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소환을 두고 이렇게 마찰을 빚고 있는 와중에서도 수사는 좀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불러서 네. 계엄 전후 상황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진행이 빠르게 되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강무구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어떤 혐의를 받고 있냐면 국무회의가 실제로는 5분도 채 안 돼가지고 끝났는데 마치 국무회의가 40분 정도 진행된 것처럼 공문을 위조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는데 쟁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무회의라는 이 절차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강우구 전 실장이 공문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고 이게 만약에 사실로 밝혀진다면 공문서 위조와 위조 공문서 행사는 형법 225의 1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내란 공범인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 뭐가 중요하냐. 이것을 과연 강우구 전 실장 혼자서 벌인 일인가 아니면 한독수 전 총리도 알았는지 최상목 전 장관도 알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왜? 최근에 이 대통령실 대회의실의 CCTV가 공개가 됐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복도 CCTV 이런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수사기관에 가서 증언한 거하고 진술한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분들은 저는 몰랐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사전에 모의를 같이 한 정황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실무 책임자가 강우구 전 실장으로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이분과 관련된 이 수사가 더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 보여집니다. 네, 내란 특검은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직 최혜병 특검 그리고 김건희 특검 역시 내일 현판식을 하고 수사를 본격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최혜병 사건 수사하는 특검팀은 오늘 현충원을 방문한다고 해요. 묘역을 참배한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이제 최혜병 사건이 진짜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저 그 부모님 사연을 들어보니까 어렵게 아들 하나 얻었는데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국가에 가서 헌신을 하다가 목숨을 잃은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로서는 정말 이런 말 있잖아요. 이 자식은 부모를 땅에 묻지만 부모는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마음들을 달래는 차원에서 추모하는 차원에서 이런 순서는 꼭 필요할 것 같고 네. 사실 아쉬운 점이 이 최혜병 그 특검만큼은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기에 국민의힘과 합의를 봐서 이건 좀 해결했었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이제 특검이 시작됐기 때문에 저는 이와 관련된 수사가 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좀 우리가 풀어줘야 된다. 이게 국가의 책임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김건희 여사 소환도 계속해서 관심입니다. 김 여사가 퇴원할 때 윤 전 대통령이 직접 휠체어를 끌어주는 모습, 밀어주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갑론을박입니다. 박지원 의원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잔재주 아니에요. 자기는 특검에 출두하면서 지하 통로에서 비공개 사진 안 찍히겠다 했는데 김건희는 또 왜 휠체어 밀고 다니면서 사진 찍혀요? 공개적으로? 이게 뭐예요? 내 와이프가 이렇게 아프다. 또 내가 이렇게 건재하다. 이런 모습을 하면서 자기는 사진 안 찍히겠다고 지하로 간다고 하면서 왜 자기 부인 휠체어 밀고 다니는 것을 그렇게 공개해서 사진 다 나오게 하냐고요. 이건 뭐 쇼도 같지만은 나는 국민들로부터 동정심을 유발하고 하는 그런 술책이다. 그렇게 봤어요. 네, 왜 공개적으로 일부러 사진을 찍히냐. 동정심 유발책이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공개적으로 사진이 찍힌 건 아니죠. 퇴원 장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워낙 알려진 인물이다 보니까 현장에 있던 그 국민이 찍은 그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는 건데 저는 박지원 의원이 저런 말씀하시는데 2004년에 본인이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재판 받을 때 본인도 휠체어 타고 나왔습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가 아픈 거는 아픈 척하는 거고 본인이 당시에 아팠을 때는 진짜 아팠던 겁니까? 저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그 병 상황과 관련해서 네. 꾀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 공세라는 성격이 듭니다. 이러니까 이 정치에 대한 불신이 계속 쌓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근인 서정욱 변호사도 건강상의 문제라고 했는데 그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확인해 보니 예. 지금 현재 그 저혈압이 예. 아주 심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 어지럼증, 현기증, 예. 그리고 그 호흡 곤란
이런데 다른 여러 데 그 몸에 너무 안 좋은 게 많아서 병원에서 이제 그 휠체어 타고 저혈압이다 보면 현기증이 심해요. 예. 그래서 그 휠체어를 탔다. 열자 분명히 들었습니다. 너무 이게 우리가 매정하게 그래도 그 정도는 뭐 휠체어 탔다 해서 이게 뭐 그런다고 특검이 안 부를 것도 아니잖아요. 예. 수사 안 할 것도 아니고. 예. 그래도 이게 저혈압에 호흡 곤란증에 어지럼증 현기증에 잠깐 휠체어 탔다 해서 예. 그렇게 뭐 비난할 거냐. 얼마나 이게 스트레스 받는 게 많이 생 그때는 계엄 전이고 예. 이후에 계엄되지 탄핵됐죠. 예. 그다음에 구속됐다 풀려났죠. 또 이게 특검 왔죠. 그러다 보면 이게 우울증이라는 게 스트레스에 따라서 상황이 나빠질 수 있죠. 네, 비난하는 국민들 매정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16개나 됩니다. 지금 삼복토건 얘기도 좀 들리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커뮤니티에서 재미난 글을 읽었어요. 그냥 농담인데 뭐라고 나오냐? 이 김건희 여사 우울증 심각해진 것은 아산병원의 의료사고다. 왜? 아니 멀쩡하게 걸어서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휠체어 타면 이것은 병원 잘못 아니냐. 이런 농담이 돌 네.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가지고 안 좋게 보고 있어요. 왜? 주변을 돌아보면 우울증으로 입원했다는 사람 찾기가 어렵거든요. 통원 진료를 많이 받는 것이고. 또 거기가 더 중요한 건 아산병원인데 아산병원은 대면 진료 받으려고만 해도 저 같은 사람은 몇 달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입원했다고 하니까 국민적으로 좀 형평성에 대해서 조금 비난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빨리 치료를 좀 잘 받고 케어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누구나 입원을 할 수는 있죠. 네.